네, 오늘 시장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부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악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지수는 3,100선 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악폭을 점차적으로 키워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 함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급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중심축이었던 3,180포인트 이탈 나오면서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대응 전략으로는 코스피 지수로는 3,124포인트가 빨리 회복하는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이탈하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 한 5피 정도 지수 환산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로 3,084포인트 지지 테스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3,124포인트대가 빠르게 회복을 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잡아가면서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등은 좀 나타나고 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의 중심이 되는 이런 두 종목에 대한 그 상반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6,500원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반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3,500원대 이탈이 없으면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가 이탈이 나온다면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이번 주 좀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를 집중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과 회피 섹터는요. 집중은 조선, 회피는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간밤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거품론이다, 이런 혹평 속에 주가가 크게 밀리기도 했는데, 회피 섹터로 반도체 가지고 오신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술주가 조정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AI에 대한 거품론이 나오면서 시장에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소부장 전반적인 종목군들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지분, 인텔 지분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정부가 반도체 쪽 산업에 대한 개입 여지에 대한 부분과 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중국 제재가 심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에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2026년도를 봤을 때는 HBM3E에 대한 가격 하락은 좀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고요. 경쟁 심화로 인해서 단가가 하락이 된다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감세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2027년부터 HBM 베이스 다이를 직접 설계하겠다고 로드맵을 발표를 좀 해서 이러한 부분은 국내 반도체 칩 메이커 업체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삼성전자 B컷 이후에 실적에 대한 하반기 모멘텀은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HBM3E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실적 모멘텀은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가격 인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은 10% 이상 좀 증가할 수 있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이익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이러한 좀 단기적인 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조정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외적인 이슈 속에 반도체 관련주는 그래도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 당분간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대로 조선은 집중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선주 역시 낙폭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이 조정을 기회 삼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대부분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지수도 3,250포인트 선에서 한 150포인트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주가에 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 조선 업종이 좀 탑픽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LNG 업황에 대한 시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LNG의 발주, 수주 공급 계약 체결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중역급 상선에 대한 시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주 모멘텀과 실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좀 반등이 나오면은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 전반적인 조선 업종에 대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장 하락으로 업종 자체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 플레이로서 삼성중공업 필두로 한 현대중공업이나 뭐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사에 대한 그 조선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기회 삼아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선주 안에서도 선별적인 주가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가지고 오셨던 포트폴리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센터장님께서 전력기기를 좀 유망하게 보고 계셨는데 예. 전력기기 주가 흐름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효 관점이십니까? 예, 지금 미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인해서 사실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오늘도 좀 급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변압기 원가 기준으로 한 35% 전기 강판 쪽에 대한 지금 관세가 좀 부과가 된다면은 보편 관세 15%에서 계산상으로 한 27.3% 관세가 좀 부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압기를 양산하는 기기들의 영업이익률은 한 3에서 4% 정도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관세에 들어간 품목이 이제 초고압 변압기인데 이런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효성중공업이나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일단 현지화 생산 기지를 지금 증설 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관세 부분에 대한 좀 제한적인 요인으로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입찰 건수와 그다음 가격 인상 그래서 좀 관세에 대한 부분을 고객사로 좀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 중저와 변압기 쪽은 사실 관세 품목 대상에서 좀 제외됐고 관세에 대한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과도하게 좀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좀 상승한 일으켰던 그런 업종에 대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이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변압기나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와 전력기기와 관련된 뭐 미국의 교체 수요와 같은 호재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이 나왔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게 전략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포트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각각의 섹터 비중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비중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반도체 10% 가져가고 있고 전력기기가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조선과 화장품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까지 골고루 담아 오셨는데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2분기 실적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실적 희비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일단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뭐 사전에 주가가 좀 조정이 큰 폭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기 성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반영하면서 조정이 나타났지만은 지금 가격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는 일단 우려보다는 성장성에 조금 베팅을 하는 좀 탈바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브랜드사뿐만 아니라 ODM, 유통회사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뷰티에 대한 매출의 중심은 미국과 유럽이지만은 그 외에 중동이나 중남미 쪽에 대한 주류 지역에서도 수출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하반기로 가서 실적이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중화권 쪽에 대한 수출은 좀 미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소비나 이런 부분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이 약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10월에 국경절이나 그다음에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등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면은 중국 쪽에 좀 부진했던 그런 수출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통사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뭐 중동이나 새로운 신규 국가에 대한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그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은 추가적인 해외 채널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채널이 확대가 된다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모멘텀은 충분히 강화될 수 있고 현재 구간에서 좀 고점 대비 조정폭이 좀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좀 긍정적인 전략 세워주셨고요. 지금 포트를 보니까 미디어 콘텐츠도 15% 비중을 태우고 계신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하게 좀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CJ E&M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J 그룹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 전체 매출의 미디어 플랫폼이 한 26%,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쪽이 한 3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 사업부 중에서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주가 조정한 이후에 조금 광고나 마케팅 비용 쪽에 대한 그런 비용적인 부분으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음악 사업부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터나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티빙이나 웨이브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사업부 쪽에서는 일단 매출은 견조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MSC 확장이 좀 지속됨에 따라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아티스트 통해서 그때 음악 IP를 확장함에 따라서 전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매출 호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J E&M 토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워낙 시장 조정이 있기 때문에 긴 호흡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하면 좋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센터장님의 선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종목은 좀 CJ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주사요? 네. 지주 회사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 섹터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CJ 올리브영 상당히 호실적이 좀 발표했습니다. 다이소보다 연간 매출액이 5조 원 돌파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CJ 올리브영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서 4조 5천억에서 한 많게는 7조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CJ 지주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4조 원 초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비상장 자회사 CJ 올리브영에 대한 하반기로 강화되는 매출과 실적 모멘텀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면은 CJ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타났지만은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회사 중에서 CJ 제일제당이나 CGV 등 좀 부진한 실적 발표했지만 CJ E&M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비상장 CJ 푸드빌도 역시 조지아 공장에 대한 가동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비상장 상장 자회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CJ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인 CJ 올리브영을 빼놓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올리브영 효과까지 톡톡히 볼 수 있다. 주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부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